여러분, 잠깐만 멈춰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지갑이 어디 있나요? 주머니 안에 있나요? 아니면 가방 속에 들어 있나요? 아니면 책상 위에 그냥 올려두셨나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지갑을 한번 천천히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풍수를 공부하고 수많은 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어요. 부자인 사람의 지갑과 가난한 사람의 지갑은 다릅니다. 단순히 들어있는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 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 이 모든 것이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그 사람의 재물운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 일찍 눈 뜨는 순간부터 밤늦게 눈 감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달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돈이 들어오는가 싶으면 어디선가 나갈 곳이 생기고 조금 모았다 싶으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다시 비워지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것을,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충분히 애쓰셨어요. 제가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 노력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풍수에서 지갑은 재기좌일, 즉 재물의 기운이 드나드는 문과 같아요. 집에 현관문이 막혀 있으면 복이 들어오지 못하듯이 지갑이 막혀 있으면 돈의 흐름 자체가 막힙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바로 그 문을 막고 있는 4가지입니다. 아주 평범한 것들이에요. 특별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아요. 아마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시면 그중 한두 가지는 어쩌면 전부 다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그 솔직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물건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안에 가족 사진이나 소중한 사람의 사진이 들어있지는 않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아마 조금 의아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지갑에 넣어두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도요. 부모님 사진, 자녀 사진, 손주 사진,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을 지갑 안에 넣어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보면서 힘을 얻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젊었을 때 풍수를 처음 배우던 시절이에요. 스승님께서 어느 날 제 지갑을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도 어머니 사진을 지갑 안에 넣고 다니고 있었어요. 타지에서 공부하면서 자주 꺼내보던 사진이었거든요. 스승님이 그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머니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은 귀한 것이야. 그런데 그 귀한 마음을 왜 이렇게 좁고 어두운 곳에 가두고 있니?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풍수에서 지갑은
제기자의가 흐르는 통로예요. 집으로 치면 현관과 같아요.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 그 문이 맑고 깨끗하게 열려 있어야 좋은 기운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그 안에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풍수에서는 이것을 정장제기 징장자의해라고 표현해요. 정칭, 즉 감정이 재물의 기운을 가로막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사랑, 그리움, 걱정, 미안함, 책임감, 보고 싶음. 이 감정들은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이 복잡하고 풍부한 감정의 파동들이 지갑 안의 기운을 뒤섞어 놓아요. 마치 여러 방송국의 전파가 동시에 잡히면 한 방송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재물의 기운은 고요하고 맑은 상태에서만 제대로 흘러요. 그런데 복잡한 감정의 파동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돈이 들어오려 해도 그 통로가 이미 다른 에너지로 꽉 찬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지갑에 가족 사진을 넣고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돈을 버는 건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못해요. 늘 누군가를 위해 쓰고 누군가를 위해 버세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통장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씀씀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갑 안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품고 다니다 보면 무의식 속에서 돈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요. 돈은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것,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주기 위한 것. 이 믿음이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으면 돈이 들어와도 자연스럽게 다시 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세요.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좋은 자리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의 사진은 지갑 속 카드 옆에 구겨져 있는 것보다 거실 한쪽에 예쁜 액자에 담겨 있는 게 훨씬 더 빛나요.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눈에 담으세요. 그분들도 지갑 속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방식으로 여러분 곁에 있고 싶으실 거예요. 지갑을 비워주세요. 그 자리에 맑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두 번째 물건입니다. 영수증, 청구서, 결제 확인서. 지금 지갑을 열어보시면 혹시 이런 것들이 구겨진 채로 들어있지 않나요? 마트 영수증, 주차 영수증, 병원 영수증, 커피숍 결제 전표, 약국 영수증 한두 장이 아니라 아예 한 뭉치가 들어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제가 풍수를 공부하면서 가장 깊이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물건에는 기억이 있다는 것, 에너지의 기억이라고 해요. 그 물건이 담아온 경험, 감정, 의미, 그것들이 물건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영수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영수증은 돈이 나간 증거예요. 돈이 내 손을 떠났다는 기록이에요. 돈이 사라졌다는 흔적이에요. 그 흔적들을 지갑 안에 켜켜이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갑은 매일 그 신호를 읽어요. 나는 돈이 나가는 곳이다. 나는 돈을 잃어버리는 공간이다. 그것이 지갑의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반복될수록 지갑은 그 역할에 충실해져요. 옛말에 무리류 치우이 루이지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종류의 것들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손실의 기억을 쌓아두면 더 많은 손실이 끌려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자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삶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자신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다고 지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지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지갑을 여는데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달치 영수증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심지어 2달, 3달 된 것들도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영수증을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받으면 넣다 보니까 그게 바로 문제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받으면 넣다 보니까 그 무의식이 지갑을 손실의 창고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영수증을 지갑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버리기가 왠지 아깝다는 느낌, 나중에 필요할 것 같다는 불안, 그 불안 자체가 이미 재물운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할 것 같다는 신호, 지금 당장 하세요. 지갑을 열고 영수증을 다 꺼내세요. 세금 신고나 보증기간 확인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것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세요. 그리고 원본은 버리세요. 지갑은 서류 보관함이 아니에요. 재물의 기운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 문을 닫고 있는 종이들을 오늘 치워주세요. 3번째 물건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갑이 얼마나 두꺼운가요? 손으로 쥐었을 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느낌이 나지 않나요? 오래된 포인트 카드, 이미 만료된 할인권, 한 번도 안 쓰는 가게 멤버십 카드, 몇 년 전에 받은 버스표 쪼가리, 메모지 조각, 영수증 뭉치, 그 밖에도 이게 왜 여기 있는지조차 모를 온갖 것들, 이것이 3번째입니다. 지갑 안에 온갖 잡동사니를 구겨 넣는 습관. 풍수에서는 공간 이야기를 자주 해요. 기가 흐르려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요. 집 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면 기의 흐름이 막혀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이미 나쁜 기운들이 가득 차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지갑도 마찬가지예요. 지갑은 여러분 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공간이에요. 주머니 속에, 가방 속에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죠. 그만큼 여러분의 에너지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주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내주려 해도 지갑이 이미 꽉 찬 상태면 받을 수가 없어요. 선불교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가득 찬 그릇에는 물을 더 부을 수 없다고요.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어요. 마음도 지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건 이거예요. 만료된 카드, 이미 다 써버린 포인트가 담긴 카드, 다시는 가지 않을 가게의 멤버십 카드. 이것들은 모두 과거의 흔적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저 과거의 관계와 과거의 소비를 기억하는 물건들이에요. 과거에 매달린 지갑은 미래의 재물을 부르지 못해요. 저는 예전에 한번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같은 날 2분의 지갑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2분 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한 분의 지갑은 두껍고 빵빵했어요. 카드가 여러 장이고 영수증에 메모지에 심지어 작은 수첩까지 끼워져 있었어요. 지갑을 꺼낼 때마다 물건들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났어요. 다른 한 분의 지갑은 얇고 가벼웠어요. 카드 2장, 신분증 하나, 현금 몇 장 깔끔했어요. 2분의 재정 상태는 어땠을까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제안 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갑 안에는 세 가지만 두세요. 첫째, 현금. 둘째,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카드. 셋째, 신분증. 그것으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른 곳에 두세요. 작은 파우치를 하나 따로 만드세요. 잘 쓰진 않지만 보관해야 하는 카드들은 거기에 넣어두세요. 지갑이 가벼워지면 여러분의 발걸음도 가벼워져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지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생겨요. 여러분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새로운 재물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여백이 복을 부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네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해요. 바로 여러분이 지갑 안에 돈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지폐들을 떠올려 보세요. 쭈글쭈글하게 구겨진 채로 여기저기 방향이 뒤섞여 있지 않나요? 10,000원권, 50,000원권, 1,000원권이 아무렇게나 섞여서 들어있지 않나요? 거스름돈을 받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쑤셔 넣지 않나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네 번째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그리고 풍수의 오랜 전통에서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에요. 돈은 제 신 자신, 재물의 신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수천 년 동안 여겨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돈 앞에 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할 때는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소중한 손님이 오면 깨끗한 방에 모시고 좋은 자리를 내드리고 정성껏 맞이하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돈을 다루는 방식이 곧 여러분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이 무의식을 통해 드러나요. 구겨진 지폐를 아무렇게나 쑤셔 넣는다는 건 무의식 속에서 돈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결국 떠나가요. 사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복도 그렇다요. 옛 어른들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경제 즉재래 찡좌이적 좌이라. 재물을 공경하면 재물이 온다고요. 재물을 가볍게 여기면 재물은 소리 없이 떠나간다고요.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오래전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자신은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냐고 뭔가 살풀이라도 해야 하는 거냐고 물으셨어요. 재물운이 없는 팔자인 것 같다고 체념한 듯 말씀하셨어요. 제가 먼저 지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지갑을 열었을 때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지폐들이 구겨진 채로 여러 방향으로 뒤섞여 있었어요. 방향도 제각각이고 권종도 뒤섞여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지폐는 반으로 접혀서 세로로 꽂혀 있었어요. 마치 지폐들이 서로 마주보기 싫어하는 것처럼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돈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그대로 보여요. 이 지갑 안에 있는 돈이 여기서 더 머물고 싶겠어요. 그분이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이후 그분은 한 가지를 바꾸셨어요.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펴서 방향을 맞춘 다음 지갑에 넣는 것, 딱 그것 하나였어요. 6달 후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서 돈에 대한 무의식이 바뀌었고 그것이 돈을 쓰고 관리하는 방식 전체를 조금씩 바꾼 거예요. 오늘부터 3가지를 해주세요. 하나, 지폐를 지갑에 넣기 전에 반드시 펴주세요. 구겨진 지폐는 손으로 살살 펴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 넣으세요. 둘, 모든 지폐의 방향을 같게 해주세요.
인물이 그려진 면이 같은 방향을 보도록 고액권부터 저액권 순서로 가지런히 정돈해서 넣으세요. 셋. 거스름돈을 받을 때 서두르지 마세요. 딱 3초만 투자하세요. 받은 돈을 펴서 방향을 맞춘 다음 지갑에 넣으세요. 그 3초가 예의예요. 그것이 존중이에요. 이것은 의식일시예요. 작은 의식이지만 이 의식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안의 돈에 대한 태도 전체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진, 영수증, 잡동사니, 돈을 다루는 방식, 이것들 사이에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진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죠. 영수증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기록이에요. 잡동사니도 각자 나름의 쓸모가 있어요. 돈은 물론 소중한 거예요. 어느 것도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것들이 문제가 되냐고요? 문제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 그 안에 담긴 의식과 무의식이에요. 지갑이 뒤죽박죽인 사람의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면 역시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갑이 깔끔하게 정돈된 사람은 돈 관리도 비교적 체계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갑은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 지갑이 혼란스럽다는 건 여러분 내면에서 돈에 대한 생각이 혼란스럽다는 뜻이에요. 지갑이 정돈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재물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갑을 정돈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죽 지갑 하나를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돈 사이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무의식을 다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 사진을 꺼내고 영수증을 버리고 잡동사니를 치우고 돈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것, 이것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예요. 내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일상의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는 것, 그것이 진짜 풍수가 추구하는 거예요. 탐욕에서 나오는 행동은 에너지가 달라요. 그리고 그 다른 에너지는 사람도 느끼고 물건도 느끼고 기운도 알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빛이 달라요. 여러분이 오늘 지갑을 정리하실 때 이 마음으로 해주세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기 때문에, 내 하루의 아주 작은 순간 하나에도 정성을 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짜 재물운을 부르는 마음이에요. 불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족자부 지주저후. 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재물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예요. 가난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가난이 시작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풍요가 자라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래전부터 나름의 답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잃어버릴까봐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넉넉히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지갑에는 자연스럽게 질서가 생겨요. 그 지갑 안에는 언제나 공간이 있어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볼게요. 첫 번째, 지갑 안의 사진. 사랑하는 분들의 사진은 지갑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자리에 두세요. 지갑 안에는 재물의 기운이 맑게 흐를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세요. 사진은 거실에, 책상 위에, 빛이 닿는 곳에. 두 번째, 영수증과 청구서. 돈이 나간 흔적들을 지갑 안에 쌓아두지 마세요. 오늘 지갑을 열고 전부 꺼내세요. 필요한 건 사진으로 저장하고 원본은 버리세요. 손실의 기억을 놓아주세요. 세 번째, 온갖 잡동사니. 지금 실제로 쓰는 것만 남기세요. 과거의 카드, 만료된 것들, 사용하지 않는 것들 전부 다른 곳에 두세요. 지갑 안에 빈 공간을 만드세요. 그 빈 공간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자리예요. 네 번째, 돈을 다루는 방식. 오늘부터는 지폐를 정성껏 펴서 방향을 맞춰서 가지런히 넣으세요. 그 작은 의식이 여러분과 돈 사이의 관계를 바꿔요. 오늘 밤 딱 10분만 내어주세요. 지갑을 꺼내서 천천히 열어보세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세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에요. 풍수를 믿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 하나는 믿어주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갑도, 여러분의 돈도, 여러분의 일상도, 아주 작은 것들까지 정성으로 다루어질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거.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가장 깊은 이야기예요. 옛 어른들이 남겨주신 말씀 하나를 오늘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정리전랑, 정리인생, 정리첸랑, 정리런성. 지갑을 정리하는 것은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다. 지갑 하나를 깔끔하게 정돈하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돈 한 장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펼 때 우주는 그 신호를 읽어요.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신호가 더 많은 재물을 여러분 곁으로 불러옵니다. 종소리가 울리고 그 소리가 잦아드는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지갑이 비워지는 자리에 새로운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혹시 오늘 지갑을 열어보셨나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댓글에 편하게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재물운 말고도 가족 문제, 건강, 일, 관계, 아직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던 그 질문들 무엇이든 괜찮아요. 적어주세요. 제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이 채널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자주 들고 오고 싶어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제가 아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오늘을 마무리할게요. 마음 안에 평안이 있으면 복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삼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